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건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죠. 거품 덩어리 시장인데, 그래서 집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으로 지금 거품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이다. 집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건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리고 심지어 그 건설 마피아들마저도 심각히 무너질 그런 징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분양하는 게 거의 원가에 가깝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굉장히 비싸게 하고 있는 거고, 일부 지역들은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원가보다도 엄청 남겨먹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분양가도 원가 상승했다고 고분양가 쏟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어떨까요? 작년 말 톤당 136달러였던 철강석 가격은 현재 106달러 수준으로 한 20-30%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톤당 400달러대에서 100달러대로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철강 업계라든가 시멘트 업계에서 역시 장난질 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잡혀가고 있는데도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고 분양가 계속 올리고 있죠. 작년보다 19%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을 지목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원자재 가격 올라갔고 인건비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많이 올라요? 그렇지도 않죠.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 대비로 하면 인건비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는 물가 상승 대비 소득 상승이 적다는 소리예요. 인건비도 많이 안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원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분양가는 저렇게 폭등을 하느냐. 그래도 1, 2월 달이니까. 3월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민간 아파트 5%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설 마피아들이 계속 지금 거품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도 보세요. 자, 원가 상승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때도 계속 원가 상승이었어요. 이때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죠. 이때 굉장히 저물가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할인 분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할인 분양 어떨 때 나와요? 미분양 폭발했을 때. 그래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도권까지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서울은 악성 미분양이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만 늘어나고 있어요? 미입주 역시 늘어나고 있죠. 입주율이 68.4%로 전월에 비해 더 떨어졌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입주 전망 지수는 지방만 안 좋고 서울 수도권은 올라간다. 서울 수도권이 올라갈 상황이에요? 서울도 떨어졌고 인천 경기권도 떨어졌다. 물론 지방에 비해서 덜 떨어진다 뿐이죠. 제주 이런 데 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광주 전라권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이런 데가 엄청 떨어져서 그나마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잔금을 제때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똥줄 타죠. 뭐 내야 돼요? 지연이자가 일반적인 주담대 금리보다 훨씬 더 높죠. 근데 문제는 건설사도 빨리 잔금 받고 털고 나오고 싶어요. 지금 PF 금리 장난 아니죠. PF 금리 장난 아닌데 금리 인하만 기대하고 있었죠. 금리 인하하면 PF 금리 떨어질 거야. 비나이다 금리 인하 빨리 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가 2.3% 안 잡히면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 2.3% 나올 것 같아요? 나오려면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되겠죠. 환율이 치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떨어지려면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 정도. 경제 위기고 이미. 그때 진짜 큰 경제 위기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것들이 터져야만 그 정도 물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유가도 튀고 금값도 튀고 여러 가지 다 튀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설사들이 내 돈 짓고 지었으면은 괜찮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도 대출받아서 사죠. 그걸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 살 때도 내 돈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본 공사 들어갈 때는 그러면 브릿지론을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더 많은 PF 대출 받아서 갚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은 다른 데서 오죠. 내 돈 조금, 많은 PF,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잔금 받아서 끝낸다. 이게 부동산 PF 사업의 문제점이고, 건설 마피아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문제는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은 벌 수 있을 땐 많이 벌어요. 근데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크게 터진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레버리지를 잔뜩 낀 이 시장이 문제였던 거고, 이 시장의 붕괴가 4월 위기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4월 위기설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없어요. 총선 때까지 발표만 미뤄놨을 뿐이죠.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어때요? LH가 어닝 쇼크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1년만 하더라도 5조가 넘어갔는데 2022년에 1조대로 떨어지더니 2023년에는 437억이 됐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토지 판매 분양대금 연체 규모가 증가했다. 즉 건설사들 또는 건설사들이 아니고 그냥 다른 시행사들이 할 때도 있죠. 이 시행사들 결국에는 건설업권에 있는 건설 마피아들이 남의 돈 가지고 되게 대출 잘 받아서 대출 잘 나와서 브릿지론 껴가지고 땅 사고 이런 땅 분양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가 무너지니까 바로 이런 꼴 나는 거죠. 근데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LH.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인데 건설사들 문제 터진 것들을 LH가 사줘야 돼요. 그 사준 것들은 당연히 더 싸게 나오겠죠. LH한테 부담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고 있고 돈은 못 벌고 손실만 커져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허그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봐봐요. 가계대출 잡는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엄청나게 늘려놓고서 그걸 다 자체 재원으로 해버리니까 은행권에선 가계대출이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GDP 대비 가계대출 잡혔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가계 신용을 봐야지. 거기서 이제 보험 약관대출 이런 거 빼가지고 엄청 떨어진 걸 가지고 지금 보험 약관대출 엄청 늘었어요.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불황형 대출을 지표에서 빼놓고서 가계대출 잡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고, LH가 어닝 쇼크 났다는 소리는 지금 건설업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PF 감당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땅값도 못 주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PF 규모는 엄청나죠. 100조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200조 넘어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다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가 터진다고 고려를 했을 때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어때요? 4.8조 손실 예상되고 있는데 3.3조가 부족하대요. 그럼 한 1.5조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장 손실이 적은 3조 5천억을 하더라도 40%도 안 쌓여있다.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4조 6천억에서 7조 6천억인데 이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터졌을 때 이금융권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4월 위기설이 없다가 아니에요. 4월 위기설은 이미 왔어요. 4월 위기설이 아니라 4월 위기예요. 이미 4월 위기인 게 발표가 난 거예요. LH 어닝 쇼크 왔죠? 허그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 그 전부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금융권 지금 신용평가사들 다 총선 뒤로 발표 미뤘지만 발표 난 것들 보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죠. 대손 충당금을 넘어선다는 소리는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PF가 다 터질 걸 가정한 것도 아니고 PF가 이 정도 터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최소 이 정도에서 최대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도 감당 못할 만큼의 자금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위기가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돈을 못 갚는다는 거죠. 망한 거예요 지금. 빌려준 돈 중에서 부실한 것만 계산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소리인데 왜 4월 위기가 없어요? 4월 위기 없다 말해놓고 뒤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금융권 가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PF 정리 안 대놓고서 정리하고 있어요? PF 정리한단 말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했죠. 태양건설 터지면서부터. 근데 PF 정리된 거 있어요?
말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저기만 그래요? 앞으로 더 문제는 커질 겁니다. 이 금융권 왜 문제가 계속 커진다고 하냐면은, 지금 적금 해지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랬죠. 동경주 농협이나, 혹은 강릉 원해농협. 이런 지역 농협들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얘네만 문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 작년에 12% 금리까지 나왔었습니다. 저축은행 14% 금리까지 나왔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30만원짜리였는데 7% 8% 적금 지역 농협만 했어요.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1년, 그때부터 단기로 끌어들인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저런 고금리 상품들이 굉장히 쏟아졌었죠. 근데 지금 대출금리 낮추겠다 피고 정부에서 금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적금을 들어서 나가는 금액, 거기서 얻은 돈으로 대출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커져요. 역마진이 나고 있죠.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곳들이 먼저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다른 이금융권들은 안 그래요? 작년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다 고금리 상품들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저거 만기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금융권이 어떤 자금을 많이 내줬어요? PF 자금을 많이 내줬죠. 브릿지로 많이 내줬죠. 근데 여기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얘네가 붕괴하니까. 그럼 건설업계에서 또 새롭게 사업 진행하려고 요거를 받으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였죠. 안 해주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금리로 해주든가. 위험사업일수록 굉장히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새롭게 진입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더 연장 안 해준다든가 고금리로 땡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틸 수 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급 부족 어쩌고 하면서 집값 올라간다는 건 다 개소리입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마저도 팔리지 않는다. 그럼 사장님이 망했어요. 사장님이 망했어요 하면서 거기 가게 가면요, 10,000원짜리 하던 거를 사장님이 망했으니까 원가 더 올라갔으니까 20,000원에 팔겠습니다 해요. 아니면은 손실 보더라도 그냥 5,000원에 팔아치워요. 답은 다 나와 있죠.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반적인 건설 마피아들이 만들어놨던 수분양자 돈으로 나눠먹던 그 시장이 무너져가고 있다. 거품 잔뜩 끼어가지고 수분양자 돈으로 이자 잔뜩 내주고, 은행은 이자 장사하고, PF 이자 장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은 고분양가로 해가지고 남겨먹고서 이자 주더라도 충분히 남는 거고, 다 이렇게 수분양자만 빨아먹고서 다 같이 좋은 시장이 무너져가고 있고, 이거는 분양가가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나게 되면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다 나왔지. 이거 보시면은 상황이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시장 전반적으로 다 무너질 징조가 떴다는 소리다. 그러면은 나중에 떨이로 많이 나올 텐데 굳이 지금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